전문 서점 사이에가 제작하고 국민 여행 작가를 꿈꾸는 노중훈이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화에 이어서 카메라와 부엌칼을 든 남자의 유럽 음식 방랑기 장준호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곳은요 서울 서교동에 있는 인생도서관이라는 곳이고요. 저희가 1시간당 10,000원씩 내고 대여를 해서 2만 원이더라고요. 2만 원이요? 비싸네요. 작가님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셨어요? 네? 네. 처음 들으시나요? 처음 들어서. 근데 노 작가님 목소리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 지금 목이 갈라져가지고. 근데 그 작가님 그 방송 출연 해보셨어요? 방송은 아니고요. 네. 뭐 라디오나 뭐 이런 팟캐스트는 조금. 라디오. 네. 예를 들면. 전에 하림 씨가 하는 그 EBS 세계 네, 그 방송에서 한번 고정으로? 아니요 게스트로 한번 갔었고요. 네. 그 혹시 그 제가 진행하는 노중훈의 여행의 맛이라는 네. 그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박찬일의 맛이라는 고정 코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유일한 고정 게스트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박찬일 선배가 굳이 없어도 자리 메꾸는 거. 진짜 그래서 장준호의 맛으로 저희 그 코너를 꾸려도 아니 뭐 바쁘시니까. 네. 욕심이 있긴 있으신 거죠, 바쁘시니까 그렇죠? 뭐 저희가 뭐 불러주시면 뭐. 근데 그 박찬일 셰프님이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잖아요. 네네. 그때는 친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출판사 쪽에서 이제 같이 뭐 저도 이제 뭐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네네. 이제 왜냐면 제 인생을 바꾸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인사드렸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 네. 하다가 막상 가서 제가 사실 팬인데요. 이렇게 하기도 조금 그랬는데 네. 또 마침 또 책이 나오고 네. 좀 추천사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같이 이제 그럼 받고 나중에 찾아뵌 거예요? 그때 이제 인사를 드렸죠. 처음 이제 책을 그렇구나. 원고를 드리면서 네네네.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던가요? 아, 왜 이런 짓을 해? 힘들 거다. 힘들 뭐 조금 약간 치근한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은. 아니 이게 네. 모르겠어요. 이게 작가님께는 결례되는 표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박찬일 키드들이 네, 좀 네, 있거든요. 네, 정동현 작가님. 정동현 씨도 네, 맞아요. 네. 그렇고 조선일보에 연재를 하고 있는. 네, 네. 근데 정말 그렇게 그분의 책을 통해서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만나니까 어때요?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책의 인격하고 네. 실제 인격이 좀 다르신 분들 있잖아요. 글의 인격, 사람의 인격. 그렇지. 어떤 모르신 느낌이었어요? 책을 맨 처음 제가 아직 읽었을 뭐 때. 많이 안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박찬일 셰프는 저한테 되게 차가운 인상이었던 거예요. 첫인상이. 첫인상이. 응. 근데 책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책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은 저기 여행책방 사이의 대표이신 조미숙 대표님의 목소리였고요. 근데 그러니까 장 작가님 어떤 느낌이었어요? 책을 봤었을 때 그 박찬일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일 거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뭔가 네. 차가운 이성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뭐 기자들 보통 그러잖아요. 뭐 가슴은 따뜻하지만 그렇지. 뭐 머리는 차갑게. 네네네. 딱 그렇게 글도 쓰시고. 네네. 또 그런 인간에 대한 뭐 그런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 냉정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두 글자로 오판이라고 하죠. 오판. 농담입니다. 박찬일 셰프님이 이거 들으실까요? 찬일은 못 듣게 해야지. 못 듣게. 바쁘시니까 아마 못 드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잠깐.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장준호의 부산 맛집 베스트 3. 사실 제가 맛집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좀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맛집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맛집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좀 쓸데없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너무 남발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맛집이 왜 맛집이고 왜냐면 사실 맛집이라고 하면 네네. 수많은 맛집과 비맛집들에 대한 그런 대결 구도 같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맛집을 규정하는 건 누구의 기준이고 그렇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면 맛이 이런 뭔가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조금 정리는 중인데 아무튼 뭐 그러면 저는 전국의 맛집을 모아놓은 제 책 네. 식당 골라주는 남자 네. 이런 책은 아주 경멸하시겠군요. 경멸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노중훈 작가님은 이런 맛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 정도 알 수 있는 노중훈 작가님 취향을 알 수 있는 되게 그런 거죠. 부끄럽네요 제가. 이 책을 회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맛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봐요. 네네. 저는 맛집이라는 게. 네. 그럼 그걸 좀 들어봅시다. 그럼 작가님 생각하는 뭐 맛집이라는 표현을 싫어한다고 하셨지만 네. 작가님 생각하는 맛집은 뭐예요? 기준이라고 할까? 본인의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래야 맛집이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네. 짧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맛이라는 게 단지 음식 자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음식을 만든 사람의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제 개인의 경험이 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그거를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아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는 저희 이모님이 해주신 껄쭉한 찌개 같은 김치찌개가 제 기준에는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데아죠, 이데아. 그런데 노중훈 작가님 생각하시는 김치찌개는 네. 뭐 어떤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른 걸 놓고 우리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김치찌개의 맛을 놓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되게 소모적인 논쟁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맛있는 집의 기준은 네. 그냥 제가 가서 먹었는데 네. 즐거움과 맛을 네.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그게 맛집인 그 것 작가님의 같아요. 네. 말씀을 빌리자면 저는 무의미한 짓을 했군요. 식당 골라주는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우리 아니, 그럼 이 코너 속 코너를 펼친가요? 아니야. 그래서 잠깐 어쨌든 코너 속의 코너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 하나만 얘기를 해줘요. 부산이 아니도 좋아. 저는 여기 어디라도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상호를 요즘에 밝혀도 되니까. 제가 사실 같은 식당 자주 안 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거의 유일하게 네.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 서너 번 이상 네. 한 달에 찾는 곳이 매달? 네, 합정동에 동무법상이라는 알아. 혹시 들어보셨죠? 알죠. 저 이북에서 오신 네, 분이. 윤영철 어르신이 하시는 곳인데 네네.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과 깨달음 얻거든요. 약간 왜냐면 거기도 그럼 음식이 심심하게. 심심한 게 아니라 정말 한식의 원형이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오, 그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분명히 한식인데 우리가 익숙한 한식은 아닌 거예요. 그런 김치 하나까지도 그분이 북한에 이제 발효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아 북한은 발효 대학이 있군요. 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효를 전문으로 이제 음식이라고 하면 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밑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네. 이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그냥 뭐 조금 그러네 하고 하는데 사실 이 그 바탕을 알고 나니까 네. 너무 재미있고 음식도. 그럼 결정했다. 우리 팟캐스트 끝나고 네. 거기 먹으러 갑시다. 합정 이제 가까우니까. 네. 이게 한식의 원형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 집에서 그걸 먹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게 한식이 아닐까. 정말 그 정갈하다는 게 단지 뭐 심심하다고 정갈한 게 아니라 그렇지. 있을 맛은 다 있으면서 우리는 심심하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너무 오남용을 하고 있어 사실은. 그렇죠. 저는 좀 그런 것도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쓰는 맛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굉장히 그렇지.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구나. 논쟁을 하고 있구나. 작가님 그 책은 정말 나는 대찬성이고 네. 그런 책 하나 집필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음식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담백하다라는 단어의 굴레에서 네. 우리 좀 벗어나게 해줘요. 뭐든 다 담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맛집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모르니까 미안합니다. 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럼 작가님 이렇게 식당 가서 뭐 먹을 때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드셔요? 사실 그러면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모든 음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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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이 필요한 요리는 분석을 하고요. 뭐 분석이라고 제가 막 그런 막 장금이도 아니고 여기 뭐가 들어갔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네. 야 이건 뭐가 들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요리할 줄도 모르는데. 근데 그래도 좀 드셔보면 뭔가 이렇게 추론이 그러니까 되고 그런 이런 거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맛의 그런 밸런스 같은 건 좀 알지. 근데 그게 좀 또 그것도 조금 무의미한 게 사람마다 미각 기관의 성능은 다 달라요. 아 그렇겠지. 네. 그렇겠지. 제가 약간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향에 한 70% 정도밖에 못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정말. 네, 그래서 홍어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뭘 좋아한다고? 낯선 그러니까 홍어 같은. 홍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100%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네. 홍어는 끔찍한 음식인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둔감한 사람한테는 네.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나 둔감한가 보다. 나 엄청 좋아하거든요 홍어. 저 못 먹는데. 못 드시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각이 되게 민감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일인 거죠. 사람이 모든 자극을 다 받으면 살 수 없잖아요. 불빛이나 뭐 소리나 민감한 그러네. 사람들은 모든 자극이 힘든데 둔감해야 우리가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맛도 너무 잘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그런 음식만 먹으면 제가 뭐 이탈리아에서 그런 음식만 먹은 것처럼 네네네네. 그런 분들은 밖에서 외식을 하면 딱 알죠. 되게 민감하게. 근데 그런 것만 계속 먹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는 엄청 행복한 사람이네. 그렇죠. 둔감해야 행복하죠.
저 진짜 둔감해서 모든 음식 다 맛있거든요. 네. 또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후각 기관이나 미각 네. 기관이 좀 둔한 사람들이 네. 되게 모험심이 강하대요. 새로운 음식 많이 도전하고 아, 둔감하니까. 그렇지. 네, 저예요, 저. 네, 네. 나는 그럼 아까 70% 정도 맞는다고 하셨는데 네. 30% 맞나 보다. 뭐 그런 거에는 거부감이 네. 전혀 없으니까. 또 그게 또 그런 대박이다. 사회 문화적으로 네. 어떤 향이나 이런 거는 풍미는 네. 되게 둔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고춧가루, 마늘 이런 거에 되게 둔감하거든요. 아,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거긴 둔감한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맛이라는 게 여기 맛있어. 왜 맛이 없다 그래라고 얘기하는 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소울푸드는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한식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말도 싫어하죠. 닭발이에요. 닭발. 닭발? 닭발? 네. 어떤 닭발. 의외네? 왜? 저 어릴 때 저 어머니가 네. 그 식당 같은 걸 하셨는데 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도시락에 이제 닭발 같은 거를 싸주시죠. 도시락에? 술안주로 소야 이런 거나 뭐 보통 이제 도시락은 굉장히 그 가정 대박이다. 환경을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이템 같아요. 지금은 아, 뭐 그러네. 다크집에 먹지만 치킨집 친구는 치킨만 써요. 아, 그래서 그러네. 오뎅 파는 집 친구는 오뎅만 써요. 그렇지. 저는 이제 그 안주류, 네. 그 뼈 없는 닭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 그 도시락 반찬 닭발 싸가는 건 네. 흔치 않은 일일 텐데. 그렇죠. 아마 전교에 저밖에 없었어요. 이런 그 거. 닭발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약간 닭발 보면 조금 어릴 적 생각 좀 나고 신당동 자주 가요. 닭발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숯불에 구워서 이제 좀 그렇게 그렇지. 스모키한 그렇지. 닭발이 있고 어떤 닭발은 자작한 그렇지. 국물 그렇지.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어느 저는 쪽이에요? 좀 당연히 숯불에 구운 닭발이죠. 어머니가 가스레인지에서 구우셨어요. 닭발. 네. 야, 여기서 장 작가님구나 네. 저랑 소울이 통하네. 그 언제 한번 그럼 저랑 전남 여수 봉남동에 있는 41번 포차라는 집이 있어요. 아까 작가님이 표현한 무의미한 책 있잖아요. 식당 골라주는 남자. 거기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평생 먹은 최고의 닭발, 숯불 닭발인데 너무 맛있어. 기가 막히더라고. 혹시 작가님 아실 것 네. 같은데 그게 동네마다 스타일이 다른 건지 그렇죠. 그런 국물 닭발과 그렇겠지. 숯불 그렇지. 닭발이 그 기원을 좀 찾다가 너무 힘들어서 만드시는 분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아, 이게 그렇구나. 맛있으니까라고 그렇구나.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 유일의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장준호 작가의 카메라와 부엌칼을 든 남자 유럽 음식 방랑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들어가요. 봅시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제가 목차를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스테이크, 치즈, 고추, 그러니까 어떤 식자재에 대해서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겨울의 맛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좀 추억을 담아서 구성한 그런 챕터도 있고. 근데 이런 평도 저도 이제 그런 지점이었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소시지의 탄생, 뭐 인류의 역사를 바꾼 생선 청어 이런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놀라웠어요. 뭐 글을 잘 쓰시는 건 뭐 당연하고, 저도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 몰랐던 어떤 그 식재료 이면에 있는 그런 뭐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런 컨셉을 생각하고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사실 좀 스토리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여행을 하겠다 네. 결심을 했는데 네. 막상 통장 잔고를 보니까 그렇지. 뭐 얼마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달도 못 버틸 돈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 좀 머리를 생각을 해본 게 네. 이걸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자. 왜냐면 제가 페이스북에는 계속 이제 제 얘기를 올리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제 응원 지인분들이지만 그래서 이게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나중에 갔다 와서 내가 뭐 사진을 찍으니까 네. 뭐 사진집이라도 하나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펀딩을 해보자 하는 오.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올리게 됐죠. 근데 올렸는데 정말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떡하냐 올리는데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친한 분들은 뭐 십시일반 이렇게 조금씩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네. 여행 시작을 했어요. 무모하게 정말.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유럽에서 그냥 네, 유럽에서 올린 거죠. 올린 거고 유럽에서 네.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죠? 제가 뭐 이제 그때 카메라 부엌칼 든 남자라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해서 유럽 방문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뭐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음. 돌아와서 뭐 리워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시작을 했죠. 얼마가 모였어요? 꽤 모였어요. 정말? 네, 그렇게 엄청난 돈은 아니었는데 3개월 정도 돌아다닐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야, 대단하다. 그래도.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돈을 받았으니까 음. 뭔가라도 이제 뭐 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네. 제가 그냥 가서 여행하고 놀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분들한테
좋아졌다 생각을 하니까 취재를 한 거죠. 기자할 그렇지. 때도 그렇게 하기 싫었던 취재를 하고 굉장히 이제부터 이제 일을 하러 간 것처럼 뭔가 매 눈으로 막 뭐가 있는지 보고 어디 가서 이제 음식을 제가 먹어보지 않고서는 맛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에 3-4개씩 먹어보고 5개씩 먹어보고 막 억지로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글을 썼어요. 그날 밤에는 잘 안 돌아다녀서. 그래요? 술도 안 좋아해? 술은 좋아하죠. 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돌아다니고 이제 네. 밤에는 들어와가지고 이제 혼자 기사를 쓰듯이 썼죠. 이제 그렇게 쓴 게 이제 브런치 연재도 있었고 이제 그 뭐 브런치 연재는 그럼 뭐 주에 한 번씩? 이제 갈 때마다 이제 한 거예요. 이게 또 기자를 하다 보니까 대단하다. 왜 좀 속된 말로 야마라고 하죠 주제. 네네 주제.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기자할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걸 제가 호기심만 가지면 이게 왜 그럴까라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게 좋아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얘기들이나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감도 잘 안 되고 조금만 정보를 드리고 싶다라는 네. 생각에서 조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뭐 네. 먹어본 것도 있고 물어본 것도 있고 인터넷에 네. 서 자료도 찾아본 것도 있고 네네. 정리를 해서 조금씩 올렸어요 하나씩. 제가 네네. 이제 어디 매들려서 뭐 프라하에 가면 프라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시지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이게 쓰고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 여행하면서 그걸 계속 올린다는 게. 보통 여행기는 프라하에 오늘 도착을 해서 네. 어떻게 그렇지. 날씨가 어, 그렇지, 왜 그렇지. 날씨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보를 좀 들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사실 조금 책을 쓰면서도 되게 그런 균형 잡는 게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파버리면 설명충 같은 그런 책이 돼버리면 네네. 재미가 없잖아요. 에피소드들도 있어서 저는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또 기사처럼 쓰면 네.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그거를 되게 노리고 썼는데 네.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인식을 해주시더라고요. 반응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후원도 또 따라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네. 근데 후원도 브런치 있는 그런 거 것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무시하지 말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네.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브런치라는 건 내가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야. 아무나 그냥 이렇게. 네, 컨텐츠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인데 아. 그게 좋은 점이 블로그랑 다른 좋은 점이 제 포트폴리오가 쌓이는 거예요. 제 글을 쓰면 장준 작가라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쓴 글이 쫙 보여요. 이게 되게 그리고 이쁘게. 우선은 네. 작가 등록을 해야 돼요. 거기서 네. 오케이를 해야지 살지. 거기서 오케이를 해야 돼? 네. 네. 그 브런치 통해서 작가 되신 분들이 책 나오신 분들이 네. 꽤 많아요. 지금 그렇구나. 일단 뭐 송은정 대표도 브런치에 글 2개 올리고 출판사랑 계약한 친구. 네, 네. 그런 출판사 에디터들이 브런치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신인 작가 발굴할 때. 그래 나도 좀 해볼까. 네, 거기 좀 출판사에서 나는 책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브런치에다가 글을 연재를 하면 많이들 보시는. 그러니까 왜 돈을 받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돈 받으면 쓰지 내가 왜 글을 그렇죠, 왜 그렇죠, 공짜로 그렇죠. 글을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홍보죠. 제 그렇지. 글을 올리면서. 네. 근데 그게 담보가 어마어마한 되니까. 게 한번 메인에 걸리면 조회수가 뭐 수백만 원 그냥. 네. 그래요? 제가 최근에 올린 글 중에 동네 중고집 가서 쓴 글이 있는데 그게 조회수가 제가 이때까지 브런치에서 쓴 글 다 합쳐도 그거 못 따라가요. 얼마나 했는데요? 조회수가 한 4-50만 정도 된 거예요. 그 글만. 정말? 브런치는 어디서 하는 거? 다음에서 하는 건가? 네, 다음 파카오에서.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브런치와 함께하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편집할까요? 아니 하지 마. 편집 마세요. 저희는 편집 없는 방송입니다. 네. 아 편집 없어요? 없어요. 없어. 편집 중간중간. 충격적이네. 네. 근데 이 책에도 있지만 왜 영국과 프랑스는 왜 빼신 거죠? 영국 프랑스가 비싸기도 비쌌고 비싸. 아 뭐 네. 다른 것보다 영국 프랑스는 조금 더 유럽 음식의 의미가 좀 더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영국 프랑스를 빼고 얘기하기가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2탄을 의식을 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따로 가서 좀 해보고 싶은데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네. 싶으시겠구나.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혹시 네. 뭐 출판사나 이런 후원자. 데 있으시면 그래. 네 한번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을 또 합시다. 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오겠습니다. 출발하면서 네. 물론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도 하고 그런 의도가 있긴 했겠지만 네. 이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취재를 하고 또 밤에 글을 쓰고 이런다는 게 나는 상상도 안 하고 너무 거의 힘든 일이거든. 여행이 아니라 고행 수준. 그래 네. 맞아요. 즐긴다기보다 어. 계속 새로운 걸 보고 뭔가 배우고 계속 네. 그걸 정리를 하는 작업을 계속. 왜냐면 이게 여행을 갔다 오면 나중에 네. 여행 갔다 와서 정리해야지 하잖아요. 네.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안 하지. 저도 대학생 때 인도 여행을 3개월 정도 이제 네. 일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갔다 와서 내가 써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안 쓰고 있거든요. 7년이 지났는데. 근데 요즘에는 네. 그런 아, 식으로 그래. 해서 독립 출판들이 많이 네. 나온 그렇게 자기 글 정리해가지고 독립 출판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작가님은 내가 보기에는 기자여서 훨씬 더 그게 그러니까 좀 훈련이 돼 있긴 네, 했겠지. 훈련이 돼 네, 있어서 저도 몰랐는데 네. 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네. 맞아. 정말 싫어서 그만뒀는데 이게 정말 내가 왜 또 글을 쓰고 있지? 이거 그때 생활 장 작가님의 큰 미천이 지금 된 거지.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식자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단 본인이 가장 재밌었고 좋았던 건 어떤 식자재예요? 저는 해산물을 되게 좋아해요. 해산물. 부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해산물이 되게 익숙하고 네. 고기 손질할 때보다 생선 만지는 게 더 비린내 나고 좀 싫을 것 같은데 응. 저는 좀 더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해산물들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럼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네. 특히 더 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재미있는 게 그 염장한 대구죠. 아 대구 네, 대구. 네. 염장 대구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거든요. 바칼라우라 그러네. 네, 네. 바클라우라고 하는데 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적당히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물렁물렁한 것도 있고, 네. 포르투갈처럼 정말 널빤지처럼 바짝 네. 말려 보고처럼 말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네. 물에 불려서 먹는 게 있는데 이 책으로 보면 15번째 챕터고요. 19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목은 포르투갈인의 못 말리는 대구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염장하고 네. 또 소금기를 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보다 사실 생선이라는 게 사실 뭐 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대치 쪄먹거나 구워 먹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염장을 하고 말리는 게 이 생선에 어떻게 보면 그 질감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이더라고요. 조립 방법인데 염장이 그러니까 생선을 단순히 굽고 찌고 튀기는 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상상력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뭐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염장을 잘하고 염장 잘한다기보다 나중에 그 소금기를 잘 빼는 게 굉장히 기술이라 그러던데. 그리고 그걸 네. 잘 빼는 셰프가 되게 유명해지고 막 그렇다 그러던데. 잘 뺀다기보다 그 흐르는 물에 잘 담그면 잘 빠지는 거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뭐 그걸 뭐 노하우나 이런 스킬은 있겠죠. 근데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라서 사실 그냥 담가 놓는 게 아니라 네네. 담가 놓으면 이게 상해요. 이게 하루 담가 놓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서 아하. 소금기가 어. 흐르는 물에 이렇게 조금씩 흐르게 해야 네네. 상하지 않고 네. 잘 하는데 네. 그것도 되게 힘든 기술 중에 하나죠. 또 다른 건요. 청어? 청어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어떤 점이?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이 이제 네덜란드잖아요. 네네. 네덜란드의 역사가 되게 짧은지 저는 취재를 하면서 알았어요. 네덜란드는 나라가 원래 옛날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다 짧아 사실 되게 네. 짧은 나라들 많아요. 굉장히 맞아. 뭐 그래서 뭐 청어를 생으로 먹더라고요 여기는. 네. 그거 좀 쇼킹했어. 네. 네. 그게 사실 생이라기보다 뭐 한번 절인 거라서 생이라고 네네. 보긴 어려운데 네. 굉장히 우리나라 뭐 이렇게 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고 작가님 그게 맞았어요? 처음 먹었을 때? 우리 책에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너무 맛있었어요. 마치 그 치즈를 생선 향이 나는 치즈 먹는 것 같은 되게 프레시한. 아니 근데 이거 또 집마다 맛이 다 달라요. 나도 예전에 네. 헤이그에서 이걸 먹어봤거든요. 이 청어 네. 샌드위치로 네. 바게트에 껴가지고 난 맛있었거든. 확실히 작가님이랑 저는 네. 코가 많이 닫혀 있나 봐.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거지. 네. 여러분들 코를 닫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실제로 코 어. 왜 우리가 맡는 향이 거의 한 80%거든요. 우리 맛을 느낀 거는 코를 드시다 한쪽만 드시고 어머. 뭐. 아 그렇지. 80%나 되는군요. 사실 코를 막고 먹으면 맛을 분간이 다 안 돼요. 근데 그 청어 좀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뭐죠? 노르웨이 건가 봐. 지독한 세계에서 제일 스루스트레밍. 네. 그걸 제가- 발음도 어려워 그거는 진짜. 네, 그거 사실 노르웨이 스웨덴 간 이유가 네. 그거 먹으러 간 거였어요. 근데 갈치석젓이랑 비슷해요. 그래 음. 맞아. 네. 갈치석젓 정도의 레벨이고 향은 조금 계란 약간 그 약간 황- 썩은 황 냄새가 그죠? 조금 나긴 유황 하는데 같은 냄새 맞아. 사실 맛 자체는 네. 갈치석젓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건 우리에게 좀 유리한 것 같아. 특히나 우리는 이제 홍어 이런 거에 단련이 네. 많이 돼 있잖아. 그리고 젓갈을 좀 많이 먹어요 우리는 국민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떼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많이 이름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줘. 그 지독한 수르스트레밍. 수루스트레밍. 스트레밍이 이제 북유럽 말로 이제 청어인데 음. 수르가 이제 뭐 신맛 뭐 이런 건데 네. 뭐 시진 않고요. 아주 네. 폭 삭힌 그렇죠. 청어인 거죠. 그죠? 사실 이게 원래는 네. 캔에 들은 게 아니라 네, 원래는 항아리 같은데 막 넣다가 먹는 거였는데 네. 통조림 관련한 거부터는 이제 네네. 통조림에 나와서 하는 그것과 홍어 향이 1대1로 네. 붙으면 어떤 향이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삼합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중국의 취두부와 홍어와 수르스트레밍 삼합을 먹으면 어떨까라는 거를 굉장히 제가 궁금했는데 네, 수르스트레밍 사왔는데 그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시도도 못 해봤고요. 취두부는 그러면 드셔보셨어요? 취두부 먹어봤는데 그것도 정말 조금 찍어가지고 밥에 먹으니까 맛있어. 정말 입맛이 너무 돋궈지는 그런 훌륭한. 심심한 음식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 심심한 음식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맨 처음에 안 맞았다 그랬지. 네, 안 그래가지고 맞아서 안 맞았다 그랬지. 익숙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또 생선 아니어도 상관없고 또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소세지 같은 것들. 아 그래 소시지도 소시지는요 24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 네. 18번째 챕터고 소시지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붙이셨어.
소시지가 어떻게 탄생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 책 보고 있어요 지금. 틀리게 얘기만. 사실 해도 어떻게 보면 진짜. 소세지가 그걸 박찬 셰프님도 썼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우리 김장하듯이 유럽에서 이제 돼지를 겨울철 되기 전에 식량으로 쓰려고 돼지를 잡는데 이제 그 부산물들 이제 고기는 이제 뭐 따로 이제 뭐 하고 네네. 부산물들은 이제 소시지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김장한다는 표현을 이제 소시지에 쓸 수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최근에 박찬 셰프님 칼럼에서 어디서 쓰셨어요. 네.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 책을 보고 찬일이 형이 생각해서 쓴 거 아닐까요? 물어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에게 우리가 김장을 하듯이 이 사람들은 네. 소시지를 만드는군요. 그래서 되게 짜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 이런 거 먹을까라는 일단 호기심과 그렇지. 왜 이렇게 먹고 어째서 이렇게 탄생했을까를 찾아보니까 네. 그런 문화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걸 그냥 먹기도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요리의 밑재료로 쓰더라고요. 요리사들이 어떻게 써요? 맛을 내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파스타 같은 거에도 판차타나 이런 짠 소시지를 넣어가지고 네. 일단 기본적인 맛을 간을 맞추는구나 이걸로. 간보다는 그런 안에 있는 감칠맛,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리에서 젓갈 쓰듯이. 네. 에클레이스 그러면 쓰는 이거 거는,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파스타 만들 때 네. 그런 소시지를 넣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도 좋겠네. 그러니까 파스타에 저는 생각하는 파스타가 굉장히 좋은 음식인 게 뭐냐면 네.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요. 뭘 넣는지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이 없잖아요. 뭐 네네네. 파스타는 뭐 크림 파스타 아니면 뭐 요즘에 알리오 올리오 토마토 파스타 뭐 이런 거밖에 없는 해산물 파스타밖에 없는데 사실 뭘 넣든지 굉장히 변주가 가능하거든요. 장준우의 나만의 파스타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본인이 우리 네. 들으시는 분들에게 네. 본인 만든 것 중에 네. 좀 재밌는 파스타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아니 맛있었던 거 뭐 다 맛있었겠지만. 고수 페스토 파스타. 고수? 네. 아 고수로? 고수를 이제 왜 바질 페스토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고수 버전인 거죠. 아 요새 깻잎으로도 많이 하던데. 네, 깻잎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고수 뭐, 너무 좋아해. 네,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향이 고수는 나는. 되게 향이 강하잖아. 그런데 의외로 고수가 열을 가게 되면 향이 조금 반감이 돼요. 그러니까 파스타를 할 때 차갑게 먹으면 좀 고수 향이 많이 나는데 한번 이제 파스타를 한다고 열에 한번 가해져 버리면 향이 한 반감돼서 꽤 먹을만해요. 그럼 고수를 어떻게 잘게 다져요? 어떻게 만들어? 아 고수와 네. 이 잣은 비싸니까 네. 원래 바질페스는 잣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뭐 잣이 너무 비싸서 사실 뭐 아몬드나 호두 정도 넣어도 괜찮아. 저는 페스토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뭘 넣든지 되게 변주가 가능하고 웬만하면 더 맛있거든요. 페스토 어떻게 만들어요? 페스토를 되게 사실 쉬워요. 어떻게라기보다 페스토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페스토라는 게 견과류와 향이 나는 야채와 네. 그 올리브 오일 음. 그리고 뭐 짠맛을 내는 뭐 엔초비나 소금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대체가 가능해요. 어느 거지. 집에 뭐 향이 나는 그런 야채류가 있다. 그런 견과류가 좀 한 줌 있다. 뭐 요즘에 한줌 견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넣고 그냥 블렌더로 가세요. 갈면 이제 페스토 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간단하구나. 네, 그거를 이제 그냥 면 삶아서 네. 한번 이렇게 덮은 다음에 먹어주면 맛있죠. 근데 잣이 진짜 그렇게 비싸요? 잣 엄청 비싸죠. 잣 네. 같은 소리 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엄청 비싸구나. 이게 손으로 다 까잖아요 하나하나. 그 노동의 또 강도가. 근데 지금 파스타 얘기를 해서 이 책에도 물론 써 있습니다만은 알단테에 대한 우리 좀 오해와 진실 뭐 이런 걸 쓰셨잖아요 책에. 네네. 네. 저도 이제 박찬 셰프님 책을 봤을 때는 이제 네.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알덴테로 먹는구나라고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취향이고요. 네네. 어떤 지역에서는 알덴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앞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입에 걸리적거리는 거 싫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네. 아니, 이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솔직히 알덴테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네. 먹었을 때 뭔가 이빨이 낄 정도로 막 이렇게. 그렇지. 우리 그렇게 인식이 돼 있지. 되는데 사실 그렇게 그게 알덴테라는 개념이 네. 최종 접시에 나온 결과물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한번 삶을 때 네. 사실 파스타는 삶고 나서 프라이팬에서 한번 익히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네. 익기 전에 이제 그렇게 나와야 익혔을 때 너무 열을 그래서 안 퍼지게 하려고 이제 알덴테라는 건데 그게 마치 최종 결과물이 씹힐 정도 된다고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식당에 가면 이탈리아 가더라도 그렇게 내는 데가 있어요. 있겠지.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네. 원래 자기들은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요리를 실수로 했거나. 잘못 삶았구나. 네, 잘못 삶은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이태리 사람들하고 다 요리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기억에 남는 것도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대구, 청어, 소시지, 뭐 고추 얘기도 조금 했지만 네. 파스타 얘기했고요. 전 치즈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빼놓을 수 없지. 사실 치즈라고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노란색 비닐에 쌓인 그 체다 치즈 이걸 생각하잖아요. 사실 어릴 때도 그걸 되게 좋아했고 치즈는 이런 거구나. 그렇지.
사실 유럽에서 먹는 게 자연 치즈 좀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구분을 이제 가공 치즈와 자연 치즈로 구분을 하면 가공 치즈와 자연 치즈. 가공 치즈라는 거는 이제 자연 치즈 조금 넣고 양 불려가지고 이렇게 치즈 향이 나는 그런 합성물, 그러니까 몸에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몸에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네네.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네. 네. 근데 그 자연 치즈라는 거는 그 정말 우유를 가지고 그런 효모와 그런 곰팡이를 가지고 네. 발효시킨 음식이잖아요. 네네. 그 다양성에 엄청 놀랐어요. 네. 치즈라고 하면 그래봤자 뭐 익숙한 치즈가 뭐 고르곤졸라 치즈나 그렇지. 이런 치즈인데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네네. 근데 정말 그 지역마다 다르고 이게 약간 지역마다 그 된장 메주같이 네, 생긴 메주처럼 치즈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메주. 네, 메주처럼 말리는 말려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통도 많이 안 될 뿐더러 약간 뭐 와인 투어 많이 하잖아요. 네네. 와인 투어보다 치즈 투어가 더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구나. 거더라고요. 유럽에서. 지방마다 많이 틀려. 네, 지방마다 다르고 또 한 치즈 회사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이게 국내 유일의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인데 이 여행 사의 책이요. 1, 2화가 프랑스 와인 여행이라는 네. 책을 저희가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 작가님은 제 책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1, 2화의 그 와인에 대해서 와인 투어가 최고다라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와인 투어도 되게 네네네. 와인도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를 혹시 저격하러 나오시는 건가요? 네? 정말 도와주세요. 사실 와이너리 투어도 저도 이제 네. 그 이태리에서 가봤는데 네. 네, 좋은데 제가 아직 뭐 와인을 잘 몰라서 그런지 네. 몇 군데 가보니까 좀 비슷비슷해서 이제 프랑스를 안 가봐서 이제 프랑스 어떤지 좀 나중에는 가보면 제가 또 프랑스 가실 때는 프랑스 와인 여행이라는 책을 좀 구입을 해서 꼭 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치즈는 뭐였어요 그러면? 염소젓으로 만든 염소젓. 치즈들이 좀 좋더라고요. 어. 양젓 치즈도 있는데 사실 인류 최초의 치즈는 염소젓 치즈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뭐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치즈라는 게 원래 나온 게 그 중동에서 나왔는데 중동에서는 소보다는 염소를 많이 키거든요. 네네. 염소를 이제 젓으로도 먹었는데 네네. 이제 처음 만든 치즈는 아마 염소 치즈일 것이다라는 게 학교에서는 조금 그걸 더 좋아하시는 이유는 좀 뭐 질감이나 조금 이런 더 거? 질감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조금 더 재밌다 정도. 네. 우리 우유로 만든 치즈도 되게 다양하지만 염소 양 치즈는 그 염소 양 특유의 약간 그 동물 냄새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싫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네, 저는 나름 또 재밌게 또 음식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네. 하긴 저도 뭐 그 표현을 자주 하긴 합니다만 어떤 음식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냄새가 좀 나야지 너무 좀 말끔하게 거세해 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재미가 없죠. 양고기 냄새 없는 양고기라고 되게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제일 웃겨. 굳이 양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되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 안 맞는 저희 같이 사람들. 둔감한 사람들은 조금 있어야 그 맛이 나는데 맞아, 민감한 맞아.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거북할 수 굳이 있거든요. 그러면 돼지고기에도 안 먹으면 돼. 네. 대표님 양고기도 안 먹어요? 먹긴 먹어. 뭘 이슬만 먹어요? 뭘 드시는 거예요? 참이슬만 드시는 거예요. 참이슬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와인은 또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1, 2화 책을 그 프랑스 와인 여행을 고른 것도 대표님의 강압과 네. 일방적 지시에 의한 거였거든요. 사실 여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저는 여행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게 80~90%인데 저한테는 그렇지. 음식을 잘 많이 시도 안 하고 한다는 게 여행이 무의미하게 이 양반 안 되겠네. 지금 장자 나를 디스하는 거 괜찮아요. 이 팟캐스트 제작자를 지금 이렇게 매기시면 우리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농담입니다. 너무하시네 진짜.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 여행 갔는데 못 먹는 음식들이 너무 많으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몇 개 나라였죠 이게? 제가 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이제 도착하고 나서 제가 다니는 곳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한 10개국 정도 60몇 개 도시를 제가 다녔더라고요. 3개월 동안 네. 빡세게 다니셨다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가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지, 못 가지. 그때 정말 어떤 거 뭔가 사명감도 좀 있었고, 약간 이게 아무래도 후원해주신 분들의 기대를 조금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네. 근데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 12개 나라 중에 이제 물론 스페인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또 많이 훑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보니 그 나라의 뭐 식문화도 그렇고 음식 자체도 그렇고 뭐 풍경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디가 가장 그렇게 좋던가요?
포르투갈. 왜요? 포르투갈에 포르투라 도시가 있어요. 네. 뭐 거기 가보신 분들은 다 좋아하시는 곳인데 네. 저는 약간 그 부산 느낌도 좀 나고. 네. 항구 도시니까. 네, 항구도 포르토라는 데가 이제 포트 와인을 그렇지. 이제 내는 곳인데 또 와인도 맛있고 음식도 굉장히 뭐랄까 한국 음식 비슷한 게 많아요. 국밥 같은 것도 있고 네, 생선의 위주의 요리가 좀 많고.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정감이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기보다 동네가 좀 되게 아름답고 그런 게 느껴지는 왜 여행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도시는 남들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맞아. 별로인 도시 안 맞는 도시들이 안 있지. 맞는 도시들 있잖아요. 좀 아기자기한 곳을 좋아해요. 네. 아주 아내가 사실 프라하에서 만났는데 제가 프라하에 갔어 했잖아요. 아내가 이제 프라하에서 투어 가이드 팁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의 아내를 거기서 이 취재 중에 만나신 거예요? 그럼 네. 그분은 거기서 같이 거기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었고 어머. 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저도 이제 프라하에 한 2, 3일 있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쪽 관광지 아니라도 네. 그 프라하 약간 외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서울로 치면 뭐 우리가 계속 이제 경복궁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뭐 강남이나 뭐 이태원이나 서천 뭐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를 소개를 많이 시켜줬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길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노림수가 있었던 건가요? 길게 있었죠. 네. 너무 프라하가 좋았어요. 프라하가 좋아서. 아니 근데 그러면 짧게 그러면 그때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네. 이렇게 인연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렇죠. 연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들어올 계획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프라하에 만나서 이제 계속 여행을 하고 있었고 한 번씩 아내가 이제 쉴 때 한 번씩 제가 있는 곳에 왔다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똘레도도 왔다 잠깐 보고 왔다가 이제 뭐 네 그랬었죠. 이분들이 아주 연애도 되게 짧은 기간인데 드라마틱하게 하셨네. 3개월 동안 네. 어디 이렇게 좋습니까? 왜 말이 절 아니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나중에- 평생 못 해본 경험이니까 부러워서 그래. 아니 여행 가면 이렇게 네. 그래 그것도 그래. 정말 저는 직업이 여행 작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왜 그런 일들은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 걸까요? 혼자 다녀 혼자 다닌 경우도 많고 뭐 같이 다닌 뭐 취재니까 다른 기자나 작가들이 하는 경우도 많았고. 약간 그런 로망이 있는데 혼자 여행 갈 때 옆자리에 좀 멋진 그쵸. 근사한 사람이 아니 그 뭐야 정현주 작가 네, 서점 리스본 그분이 보통의 사랑이라는 코너를 써요. 테이 콩쿠르 라디오에서 정말 그분 책도 원래 그렇지만 기가 막힌 사랑의 에피소드들이 막 실화래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맨날 들으면서 그러죠. 웃기고 있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많이 있던데. 많이 있던데. 근데 저 장 작가님 그 참 만남과 인연이 멋집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프라하로 가시는. 저희가 이제 거의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책을 이렇게 어쨌든 묶어가지고 내 보니까 좀 각별한 마음이 더 생기고 내가 진짜 이제 음식 가지고 뭘 평생의 업으로 삼아야겠구나.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런 게 또 이렇게 좀 강해지던가요? 그러니까 책을 낸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경험이더라고요. 그렇지. 제 이름을 달고 이제 맞아, 뭔가 맞아. 한다는 게 근데 약간 책을 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무섭기도 하고 네네네. 내 이름이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출판이 되고 나면 맞아요. 기록이 남는 거고 네. 조금 무서웠는데 이제 출산의 고통 같은 왜냐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 안 나봐서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죠. 뭔가 되게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뭔가 자랑하기도 조금 남사스러운데 좀 알아서 잘 컸으면 좋겠고 책이 알아서 그래서 책을 낸다는 경험이 되게 좋아서 또 쓰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들고 그래서 뭐 제가 아직 저도 제 그거를 이제 확실히 정한 건 아니지만 어떤 길을 걸어갈 건지 조금씩 이제 뭐 물론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의 그런 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랬고 이런 게 있는지 몰랐잖아요. 제가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직장 그렇지. 집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음식으로 굉장히 힐링을 받고 위안을 얻었었는데 이걸 저만 알고 있기가 너무 이제 뭐 아깝다고 할까요? 좀 많은 분들이 알려주고 조금, 싶은 거지.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거를 좀 아시고 제가 겪었던 것 같은 위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책이 이제 주는 역할이 그런 거 열심히 같아요. 글을 쓰고 있고 조금 더 그런 영향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제가 뭐 쓰임이 된다면 어. 얼마든지 제가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제 느낌인데 장 작가님은 되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가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기웃거린 지 꽤 됐는데 좋아할 게 많아, 그렇지? 왜냐하면 글을 잘 쓰고 얼굴도 되지, 목소리도 되지, 이제 다음에 영상으로 나오시겠다. 말솜씨 좋지니까 되게 아마 여러 군데서 아마 콜이 많이 올 걸 앞으로. 아직 나? 코로나 나는 끝이. 아니 잠깐 진짜 그렇게 될 것 같고. 아니 그 EBS 세계 테마 여행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한번 갈 수 있어요 물어보길래 알았다 그랬는데 예, 갑자기 40대를 원하셔서 EBS 쪽에서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못 가고. 나이가 그게 무슨 상관이지? EBS 약간 아무래도 좀- 보는 연령층. 네. 무슨 소리야? 거기 대학생이 한 적도 있었어요. 어린 젊은이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 또 이렇게 연락이 오겠죠. 아니 엄청 많이 올 거야. 기다리고 그리고 있어요. 네. 뭐제 작가님 성격상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를 부끄럽은 과거로 치부하지 말아주시기를.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방송 내려주세요. 뭐. 그때 그 방송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오늘. 네. 아니었기를. 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럼 글은 계속 쓰실 거란 얘기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몇 군데 매체 이제 음. 연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저를 알리는 일에 조금 본인의 어떤 음식 공간도 만들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하나 생축? 만들려고. 아 정말. 네. 그래서 이게 만들게 되면 초대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네. 그거 만드시면 거기 꼭 방문한 다음에 장 작가님 정말 싫어하는 우리 여기 여기 맛집이라고 제가 올릴 광고 거예요. 우리 광고도 해드릴 수 있어요. 거기 맛집이라고 올릴 거예요. 거기 제가 이렇게 녹음실을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15,000원에 제가.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저하고도 또 우리 조 대표님하고도 인연이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 비벼서 이렇게 저희가 좀 묻어갈 수 있도록 네 인연을 잘 만들어 왠지 나가겠습니다. 한번 어디 방송에 같이 게스트를 모셔야죠. 가시면 모셔야죠. 바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노중훈의 영의 맛에 박찬일의 맛을 날리고 장준우의 맛으로 가자 이거예요. 가자. 가시죠. 가자 이거예요. 박찬일 너무 오래했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 연남동에 위치한 여행책 전문 서점 사이에가 제작을 하고 여행 작가 노중훈이 진행을 하는 여행 전문 팟캐스트,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네 번째 시간이었고요. 카메라와 부엌칼을 든 남자 유럽 음식 방랑기 장준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